시사해설입니다. 지금 공화당의 지도부가 거의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하원이 존 베너 의장의 후임 의장을 고르는 공화당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바로 직전에 지금까지 1순위 의장 후보로 등장을 했던 캘리포니아 출신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원이 돌연히 사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표가 의회 과반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공화당 내부에 있는 그 소위 하드라이너 약 40여 명의 그 보수파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맥카티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이 하드라이너스 그룹이 바로 이제 존 베너 하원 의장의 사임을 재촉했던 그 그룹인데 이번에는 이제 케빈 맥카티까지 도중 하차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데 첫째로 이제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이 외부로 이제 표출이 적나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당으로서 지금 공화당이 기능 발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능 발휘가 가능한가 그런 의문까지 제기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 내분에서 그치는 사항이 아니라 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11월 5일에 이 국가 부채 상한선을 이제 높여야 됩니다. 연방 정부가 이제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이 부채 상한선을 높여줘야 되고 만약 인상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디폴트 사태가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월 11일까지 지금 연방 정부가 임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에는 이제 정식 예산 통과를 해야 되는 그 마감 기한인데 이때까지 이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은 또 연방 정부 폐쇄 사태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화당 지도부를 공략하고 있는 하드라이너 그룹에서는 부채 문제나 예산 문제나 모두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11월까지 이 새 의장도 나오지 않고 공화당 내분 수습도 되지 않고 그러면은 국가 경제를 막대하게 해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걱정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소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2016년 대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화당의 경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16명이다, 뭐 17명이다 되는 후보군들이 나와서 꽤 혼란스러운 선거제를 펴고 있는데 이 공화당 내 자체 내분이 심각하고 대립이 심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년도 대선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이 됩니다. 이 문제의 발단, 케빈 맥카티 의원이 이제 현재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죠. 경력이 충분한 사람인데 공화당 내에서는 이제 그가 1순위로 차기 의장감이다 이렇게 꼽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하드라이너 그룹들이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못하다 그런 견해를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표를 주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계산을 잠시 해보면은 하원 전체가 435명인데 218표가 있어야지 이제 과반수가 되고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 사람을 지지할 표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럼 공화당 전원표가 247표인데 여기에서 29표 이상을 이루면은 과반수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드라이너스의 표가 약 40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과반수 표는 하드라이너스 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중을 하차하게 된 바로 이유가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맥카티 의원이 최근에 말실수를 해서 정치적인 타격을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바로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그가 한 말 때문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이 그 리비아 벵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결성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정치적인 타격이 커서
결국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벵가지 사건의 특별위원회 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의 정치적인 공격령이었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대사관 피격 사건을 이용했다. 그러면 이게 말 실수치고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원내 총무도 오래 하고 했지만은 의장으로서 소위 그 verbal competency,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얼마나 더 실수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 내부의 온건 측에서도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의문을 표시하는 그룹들이 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도중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현재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도부가 부랴부랴 이제 폴 라이언 그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에게 이제 러브콜을 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데 의장 후보로 좀 나가달라 하고 종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부통령 선거로 나갔던 사람이고 보수계 지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꼽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인 폴 라이언 의원이 극구 사양을 하는 거죠. 나는 의장 자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이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물망에 오르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존 베너 의장이 10월 말부로 이제 사임을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바꿨습니다. 차기 의장 선출 시까지는 의장직을 수행한다 하고 입장을 바꿨습니다만은 이미 뭐 사임을 발표한 사람이 의장직을 하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화이트하우스도 지금 사정이 급하다는 거죠. 공화당 내분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좋다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공화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채 상한선 문제라든가 정부 예산 통과 문제라든가 이런 난제들이 잔뜩 있는데 협상 상대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화이트하우스도 결국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치권의 기상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핫라이너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질문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티파리로 출발을 해서 지금 뭐 핫라이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신들은 Freedom Caucus 이렇게 부릅니다. 한 40명이 될 것으로 추산인만 되는데 확실한 숫자라든가 누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인지 그 명단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룹 내에서 따로 좌파들이 그 회의를 해가지고 80% 찬성을 하면은 우리 파의 보수파의 표를 몽땅 모아준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지만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신조는 뭔가 투표인들 즉 국민들이 우리한테 위임해 준 사항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워싱턴은 새로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된다.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자들이 횡포가 용인되어 온 것이다. 이익 집단들이 활개를 치고 라비스트들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고 만일 이것에 거부하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 폐쇄도 불사한다. 부채 상한선 인상도 불가다. 적자 예산 통과도 불가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그룹들이 바로 이 핫라이너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하원 의장도 낙마를 하고 후보자도 또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의회의 이 사정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지 않고 자신들의 승리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일단은 이 정치권의 앞길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